안녕하십니까. 길상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파산이나 워크아웃보다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특히 워크아웃의 경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개인에게 빌린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같은 공적인 채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즉 신청한다고 다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일정한 채무에 대하여 비면책 채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면책 채무라 함은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일반 채무와 달리 비면책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지 못하고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개인 파산에서는 이 면책 채무를 처음부터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회생에서는 이 비면책 채무를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무는 채권자가 개인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 신청할 필요가 있고, 또 비록 비면책 채무라 하더라도 개인 회생의 변제 기간 동안 일부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총 변제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개인 회생에서 비면책 채무는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 신청하여야 하는 채무이지만 일반 채무와 달리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지 못하고 면책 결정 뒤에도 그 남은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인 것입니다. 그럼 비면책 채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 그 중에서도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에 아직 납부기한이 이르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 추징금, 과태료에 대해서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주어야 할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무와 이혼한 경우의 양육비 채무 역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또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무, 즉 폭행, 사기나 횡령 또는 간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도 비면책 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대한 과실이어야 하므로 경과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이어야 하므로 물건에 대한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교통사고가 문제가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 경우,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이 아니거나 중과실이더라도 인적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면책이 되는 일반 채무에 불과하고 비면책 채무가 아니라는 점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중과실이 아닌 사고나 인사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채무는 불법행위 채무라고 하더라도 면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 역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알면서 누락한 채무만을 비면책 채무로 규정하고 있어 실수로 누락한 채무에 대해서는 다시 면책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개인 회생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락된 채무 전부를 비면책 채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주의하셔서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무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실수로 빠뜨렸다면 인가결정 전까지는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꼭 빠진 채무를 추가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 채무 중에서 3년 또는 5년의 변제 기간 동안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변제를 해 나갈 수는 있지만,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전부 면책을 받는 일반 채무와 달리 변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채권자가 청구를 하면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비면책 채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